안녕하세요. 일본 주식 전업투자 휴니TV입니다. 오늘은 신용 매수 잔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 드릴까 하는데, 일단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하는 게, 이 신용 매수 잔액에 대해서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또 활용이 되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부분만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차트를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실제로 어떤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영상에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신용 매수 잔액에 대해서는 언급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상세한 부분까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간단하게 제가 이제 신용 매수 잔액에 대해 언급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향후 매도 압박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신용 매수 잔액이라는 거는 내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가지고 나중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도 압박이 될 수밖에 없죠. 이제 현물 거래랑 다른 점은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내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고 갚아야 되는 그 변제 기간이라는 거 있는데, 무기한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금리 관계상 6개월로 설정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6개월 안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매도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이제 한 가지 이유는 유지율 문제. 신용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보증금을 보증으로 이렇게 신용 거래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 있으면은 100만 원 보증으로 해서 200만 원 신용 거래 하는 거죠. 근데 그 100만 원에 문제가 생기면은, 예를 들어 100만 원 갖고 다른 또 주식을 사고 있었는데 그게 반토막 났다. 그러면은 보증금이 줄어들면서 나머지 내가 신용 거래 하는 부분은 강제적으로 처분이 돼요. 그런 룰이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개인 사정에 의해서 굉장히 변수가 많다. 그래서 변동이 심해질 수 있어서 신용 매수 잔액은 기본적으로 매도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교과서적인 설명이죠. 반대로 신용 매도 잔액 같은 경우는 내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가지고 공매도로 들어가서 주가가 하락하면 버는 시스템이어서 나중에 주식을 갚으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오르겠죠. 그래서 반대 매매, 이렇게 압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 압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신용 매수 잔액이랑 반대 개념이죠. 신용 매도는 나중에 매수 압박으로 주가가 오르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신용 매수 잔액, 매도 잔액에 관한 교과서적인 그런 설명인데, 실제로는 어떤지, 실제로 제가 이제 주가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가라우리 네토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가라우리 네토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주식의 그런 기관들의 어떤 기관들이 얼마나 공매도를 했는지, 이 가라우리 공매도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위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신용 매도 잔액 그리고 신용 매수 잔액에 관한 정보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자 이렇게 밑으로 가면은, 자 기간별로 이 종목의 신용 매수 잔액 그리고 매도 잔액을 비교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이 구미, 최근에 오르고 있는 구미라는 종목인데, 생각보다 이 신용 배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 배율이라는 거는 이제 매도 잔액이랑 매수 잔액 비교했을 때 매수 잔액이 매도 잔액 비해 몇 배가 있는지에 관한 배율인데, 사실 이게 10배만 넘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많다는 신호인데, 한 100배, 뭐 500배, 이렇게 600배 엄청난 수치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매수 잔액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 종목은 매도 압박이 엄청나게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주가를 보면은, 자 이제 구미를 보시면, 최근 이제 NFT 관련해서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한 3월 이제 31일, 3월 말부터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3월 오르기 전 배율을 보면은 400배, 600배 엄청난 배율이죠. 그래서 매수 잔액 보면은 거의 400만 주라는 어마어마한 매수 잔액이 있는데, 매도 압박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이렇게 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이렇게 폭락을 하는 국면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시 매수 이렇게 압박이 커지면서 오르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신용 매수 잔액이 많다고만 해서 무조건 매도 압박이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차트이죠. 최근에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다 지금 모든 종목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매수 잔액이 많은데 이렇게 오르는 케이스를 제가 소개해 드렸고, 제가 이제 항상 중요시 하는 것 중 하나가 매수 잔액이 이렇게 많더라도 하루 거래량을 또 비교를 해봐야 돼요. 최근에 이제 금융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400만, 600만 하루에 충분히 찍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매수 잔액을 어떻게 보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수 잔액이 많다 해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힘이 또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언급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매수 잔액은 거래량이랑 대비 얼마나 많은지 또 비교를 해보면은 이 압박이 큰지 안 큰지 또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만 제가 더 소개해 드릴 건데, 3647 최근에 이제 오르고 있는 G3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에 이제 신용 매수 매도 잔액 이제 비중을 보면은 이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870배까지 찍은 적이 있었고, 여기는 이제 배율이 없는데, 배율이 없는 이유는 매도 잔액이 이제 없으면은 배수를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매수 잔액은 많아요. 40만 주, 50만 주 이런 식으로 추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마그네슘 전지 관련해서 크게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4월 23일 기준에 870배였어요. 4월 23일이면은 오르고 나서 약간 내렸던 이때죠. 이때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 전부터 매수 잔액은 많았어요. 배율은 나타낼 수 없지만 매도 잔액에 비해 엄청난 과열되어 있지만은 그 후로 이렇게 크게 올랐죠.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로써 매수 잔액이 이렇게 많아도 기본적으로 크게 매도 압박이 되진 않았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압박 부분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꾸준히 오르고 있다. 최근 이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하루에 200, 300, 400만 원 충분히 찍기 때문에 매수 잔액은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근데 전에 오르기 전 이제 그 매매량을 보면은 이때는 이제 100만도 없고 한 10만, 20만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때 같으면 좀 영향을 끼치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3, 4일 매매량이 매수 잔액이랑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은 거래량이 많아지면은 금방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매도 압박이 되지만은 실제로는 오르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결국 회사 성장성, 그리고 잠재력, 그리고 테마성 등등,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어떻게든 오르게 돼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제 이렇게 주목이 되고 있다는 거는 매매량이 급증하게 되거든요. 매매량이 이렇게 커지면은 모든 신용 잔액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 압박으로 이렇게 매도가 이렇게 쏟아져 나와도 이런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큰 거죠. 매매량이 많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큰 손이나 기관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흡수하면서 오르는 차트를 형성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래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회사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사의 근본적인 펀더멘털 부분, 이 회사가 향후 실적이 얼마나 개선되고 어떤 테마성으로 오를 수 있는지에 관한 게 기본적으로는 더 중요하다. 다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겠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신용 매도 잔액이 어떤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는 회피할 겸 소액만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결단하기에는 중요한 또 결정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식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이렇게 맞아떨어진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지식으로서는 알고 있어야 되고, 신용 매수 잔액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고 이 이제 근본적인 그런 회사의 잠재력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한 걸 정리하자면은 신용 매수 잔액이 많으면은 기본적으로 매도 압박이 될 수 있지만은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런 금이나 G3처럼 테마성으로 오르는 종목들은 이런 걸 충분히 흡수하면서 오를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투자에 있어서 신용 매수 잔액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